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도 미국에 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왜 이렇게 이슈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온 경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됐었기 때문에 지금 리오픈하면서 상당히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가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지, 실업률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지난달 6월에 job report, 그 일자리에 관한 리포트와 그리고 실업률에 관한 리포트가 이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8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6월 중에 한 달 동안 이제 새로 더해졌고 그리고 실업률은 도리어 5.9%로 올랐다는 내용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팬데믹으로 1년 동안 그 시장을 셧다운 했었기 때문에 다시 리오픈하면서 일자리가 재창출되는 원래 있던 기존에 없어졌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건 당연히 받아지고 그럼 왜 실업률이 이렇게 도리어 더 높아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보면은 또 발표된 내용이 보면은 레이버 파티시페이션이 61.6%다라는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 뭐냐면은 이제 이 노동력에 포함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이제 얻는 일에 참가하지 않는 분들이 38.4% 거의 40%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이제 그 일자리 중에서 채워지지 않는 일자리가 지금 현재 한 9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는 일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보면은 그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실업자 상태에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실업률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아직까지 연방정부가 팬데믹 동안에 주었던 특별 실업 수당 일주일에 300불씩 주는 거 있죠. 그것을 이제 9월 달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그 팬데믹 동안에 실업되신 분들이 각 주에서 기존에 받던 실업수당을 포함하면은 상당히 큰 액수를 이제 집에 있음으로써 이게 paid for staying home 집에 있음으로 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겠느냐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26개 주가 상당히 많은 수의 주들이 지금 현재 그 연방 정부에서 주는 특별수당은 저희들이 거부하겠다 받지 않겠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주 안에 있는 많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실직이 이제 그 구인난이 있으니까 이제 주정부들에서 문제의 원인을 거기에서 있다고 보고 이제 거부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이제 코멘트를 많이 듣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기자회견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잘하는 게 이제 갑자기 말을 하다가 whisper 하는 걸 잘해요. 하면서 pay them more 그러면서 이제 돈을 더 줘라 그거예요. 사람을 찾기 힘들어. 근데 오늘 또 그 말 그 추가로 오늘 발언하는 것도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job report라든지 이제 이 unemployment report가 나오면은 이제 대통령이 한두 시간 후에 나와서 우리 정책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거든요. 오늘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너무 잘 된 것이다.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그 이전에 또 이제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생긴 것은 내가 아까 설명한 팬데믹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우리의 경제팀이 아주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정책이 먹혀들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대통령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은 참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자리가 늘어난 숫자는 진짜로 기록적인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당연한 것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경제를 셧다운 시켜놨다가 다시 오픈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팬데믹이 생기기 전에는 경제가 굉장한 호황 속에 있었고 실업률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처음에 팬데믹이 있을 때의 첫 몇 개월 동안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이렇게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줬으면은 그 플로리다나 여러 주와 같이 했으면은 경제가 지금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한번 그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들인가 고용을 한번 창출을 해본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돈을 더 주면 되지. 이제 그 말이거든요. 임금을 올려라. 예, 그렇죠. 임금을 올려라. 그러니까 전에부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을 15불인가로 이제 뭐 올리겠다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상당히 넓은데 잘 사는 주도 있고 못 사는 주도 있거든요. 남가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집값이 예를 들어서 60만 불이라고 그러면은 저기 아주 촌에 있는 그 도시 그 시에 주에 가 보면은 평균 집값이 20만 불이 안 되는 주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이 생활 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15불씩 줘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뭐 큰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겠지만은 네. 스몰 비즈니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이 하는 스몰 비즈니스 특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하는 식당업 같은 거 경쟁도 심하고 마진도 작고 이런 그 업종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 정책을 쓴다는 것은 비즈니스가 망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들이 원래 의도하던 추진했던 것들이 과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정권 때에는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사실은 먹혀들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원했던 정책을 이제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속마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높아질 거라고 많은 이제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 바이든 정권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최대한 뭐 한 6조 불에 달하는 그런 그 추가 지출을 원하면서 뭐 인간의 불안이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린 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을 쓰기를 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이 그 수입을 그런 프로그램을 지불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데 부자만 세금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은 올리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만인의 세금 인상이라고. 이 물가가 오르면은 이거는 돈 많은 사람에게만 이 돈이 더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적은 수입이 적은 사람들도 물가가 오르면은 돈이 더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국가에서 가져가는 가는 것이 아닐 뿐이지 지출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만인의 세금 인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도리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가진 사람들은 영향이 덜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든지 이제 뭐 주식이든지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서 가격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받는 영향이 덜한데 없어진 분들, 가진 것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을 절정시킬 수 있는 그 자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도리어 더 큰 피해가 입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특히 정부가 계속 돈을 이제 이 시장에 풀어놓는 네. 이런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들이 참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정작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냥 잠깐 단기적인 인플레이션만 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셧다운 시킨 이코노미에서 이 수요 이렇게 디맨드는 공급 수요죠.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이 디맨드는 소비자의 그 지출은 이제 갑자기 이제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경제를 오픈시키줌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소비를 하고 식사도 하고 물건도 사고 이제 소비를 이루어지는데 네. 그것을 대어야 하는 공급해야 되는 서플라이 라인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이제 지출 이제 구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급의 서플라이 라인이 갑자기 이렇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는데 네. 근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이런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그런 한 수준을 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70년대에 지미 카터 시대 때에 우리가 봤던 그런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 가운데 지금 중앙은행이라든지 이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해야 되는 기관들의 정부 기관들의 이제 그 하는 일들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은 결국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다들 주목하고 있는 시점인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지금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이 세계 전체에서 가장 빨리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백신을 빨리 개발을 했고 많이 접종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경제 회복이 빨리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많은 나라들은 이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도 나도 좀 유심히 들었는데 자기 경제팀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정권이 자기 경제 팔리시가 정책이 먹혀들어서 이렇게 역사적인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고 얘기만 하고 있지. 트럼프 대통령 정권 하에서 역사상 가장 빨리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랬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역사상 지금까지 백신이 가장 빨리 개발된 것이 4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백신이 개발이 끝나고 지금 굉장한 그 백신에 이번 개발된 백신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이제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네, 바이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전 정권의 그런 막대한 일을 한 그런 전 정권에 대해서 도리어 어떤 크레딧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좀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캘리포니아 주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리콜 선거일이 오는 9월 14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어제 발표가 됐죠. 9월 14일로 발표했는데 조금 이제 놀란 것은 원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뉴섬 주지사도 민주당도 아마 10월 말 11월쯤에 투표를 하게 될 것으로 네.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걸 컨트롤하는 것은 이제 주 정부니까 9월 14일로 아주 급하게 빨리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날짜로 이제 투표일을 잡았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최근에 그 민주당이 3분의 4를 장악하고 있는 그 주 의회가 원래 리콜 일렉션 때에 선거 때에 이제 30일간 그 선거 비용을 심의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는 이제 그 투표를 해서 그걸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만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아마 그 주지사나 민주당 내에서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이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9월 한 달 전인 8월 14일 다음 달 8월 14일 45일 후에 이제 투표 용지가 발송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도착하기 시작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투표 이 선거가 사실은 뭐 한 45일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주지사에게는 어떤 그 유익한 점이 있냐면은 이미 이제 주지사는 그 이번 리콜 일렉션에 사용할 그 비용의 모금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리콜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반대 쪽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을 캠페인을 할 만한 그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이 소환 투표를 하면서 소환이 될 경우에 당선시킨 후보들도 출마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 뉴섬 주지사 외에는 아무도 출마를 못하게 하도록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나선 사람이 없고 후보로 공화당에서 한 3명이 있는데 한 17년 전에 18년 전에 그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리콜됐을 때 그때는 이제 리콜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때를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할리우드 배우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 친구가 출마를 해서 이제 이겼어요. 네. 그분이 이제 이 특별 선거라는 거는 상당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캠페인을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명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많이 알려져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하죠. 근데 그래서 그분이 배우로서 많이 알려지는 상태에서 출마해서 이제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분이 이제 마지막 그 캘리포니아 공화당 주지사인데, 근데 이번에는 출마한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없어요. 네. 예, 출마한 사람 보면은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큰 차이로 이제 낙선한 분하고 그다음에 샌디에고의 시장으로 있었던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이제 올림피언 중에서 트랜스젠더 분이 출마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네. 이렇게 볼 때 이제 물론 그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지명도가 있으면은 상당히 유리한 그 이 스페셜 일렉션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뉴섬 주지사가 리콜을 안 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네. 각종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자원을 계속해서 풀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아마 이분들이 빨리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판단한 그 이 내용 중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오늘도 이제 계속 뉴스 나오고 있지만은 주 정부에서 빠르면 8월 중순부터 한 사람당 600불인가요? 네. 예, 600불인가를 이제 돈을 보내겠다 이제 그런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회복되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주지사 정부에서 계속 이제 돈을 주고 이 돈이 사실은 뭐 주지사 돈입니까? 정부 돈입니까? 내 돈이지. 우리 세금 내는 사람들이 낸 돈인데 선심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볼 때에 별로 주지사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상당히 민주당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한 대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선거를 해봐도 혹시 리콜이 되더라도 내년에 있는 또 선거에서 또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민주당을 싫어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뉴섬 지지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분들은 이제 리콜을 하기를 원하겠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조금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의 균형을 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앞으로 어떤 선거에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주지사가 자기 정부에 있는 이제 정무제 장관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번 그 선거 투표지에 자기 이름 옆에 네. 그 D 데모크래틱이라고 이제 D라는 그 데지네이션 파티 데지네이션을 이제 포함시키는 그것을 이제 파일링 할 때에 자기 변호사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그걸 포함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포함시켜 달라고 자기 이름 옆에 데모크래시라고 D라고 이제 포함시켜 달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판정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이름 옆에 D만 붙어 있으면 찍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글쎄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그건 좋지만은 우리 전체의 건강을 우리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서로의 건강을 놓고 이렇게 얼마큼 건강한가를 놓고 생각할 때는 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지 서로 견제가 되고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이렇게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문제는 유권자들이 직접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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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국경 문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중남미를 순방한 데 이어서 국경까지 찾았는데 이 불법 이민 행렬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요.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죠.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그 국경 문제를 맡아서 전담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제 이름을 받은 해리스 부대통령이 3개월 동안 국경을 전혀 방문을 안 하고 있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가서 방문을 하고 이제 상황을 살피고 이렇게 책임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그 어제였죠. 어제 아침에 보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플로리다를 방문했어요. 네. 그 이제 붕괴된 칸도 빌딩을 방문하고 지금 2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한 120명 정도가 이제 실종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120명도 실종된 분들도 사실은 그 안에 있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플로리다는 따뜻한 주이기 때문에 북쪽에 추운 데 있는 주에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유럽에 사시는 분들이 칸도 같은 걸 사놓고 이제 거주를 1년 내내 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비오드져 있었던 칸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래서 120명 다가 실종인지는 실제적으로 실종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고, 근데 20명이 사망했는데 대통령 부부가 가서 이제 방문을 하고 잘한 거예요. 방문을 하고 그런 것도 잘한 것이고, 그런데 왜 아직까지 국경은 방문 안 하느냐 말이에요. 대통령도 그렇고 부대통령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게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에 많은 그 이 중남미의 사람들이 국경을 해서 이제 걸어오면서 국경을 넘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국경에 담을 쌓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담을 쌓고 한 500마일 정도를 이미 다 쌓아놓고 한 200마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돈이 남아서 200마일 더 이제 그 담을 더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행정명령으로 그걸 이제 그 모든 컨스트럭션을 그 담 쌓는 일을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가보면 지금도 보면은 이제 국경에 그 담을 쌓는 재료들이 자재자들이 그 공사 재료들이 다 쌓여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원래 철물로 돼 있는 철근으로 돼 있는 이제 그런 담이기 때문에 녹이 쓸지 않기 위해서 이제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페인트도 못 칠하게 해놨다고. 즉 이제 녹슬게 되면 이제 못 쓰게 되고 흉물이 되는데 왜 그거를 돈이 있고 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 있는데도 왜 이렇게 스탑을 시켜놨느냐. 근데 사실은 문제 심각성은 이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매달 한 18만 명 정도가 불법으로 국경을 이제 넘어다 검거가 되는데 네. 사실은 검거가 안 되고 이제 이 국내로 이게 스며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적게 보시는 분들은 한 4에서 5만 명 정도 매월. 네.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보다 한 수배 정도 더 많은 사람으로 이제 보고 있고. 네.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지금 이제 검거된 사람들을 보면은 테러리스트의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검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중남미에서만 이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출신 국가가 지금 검거된 사람들이 출신 국가를 보면은 51개국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에서 이제 오는데 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인가요? 그 아이오와주에 있는 어떤 여대생이 이제 그 자깅을 갖다가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범인을 잡아보니까 불법으로 이제 건너온 친구예요. 네. 예,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그 펜트놀이라고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마약이죠. 네. 마약성의 이제 진통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엄청나게 그 헤로인 계통인데 이 남쪽 국경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네. 이 미국에 들어오는 헤로인 성의 이런 마약의 90%가 이제 남쪽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상당히 그것이 거의 이제 국경을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그것을 스탑을 시켰는데 지금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펜트놀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네. 그 마약의 그 강도가 여러분 이제 혹시 수술하신 분들은 모르핀 주사를 받아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한번 이제 저도 한번 몇 년 전에 수술하면서 간단한 수술하면서 진통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핀 주사를 주시기로 처음 한번 맞아봤는데 와, 그 맞아보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몸이 붕 뜨는 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 모르핀의 강도보다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의 센 그런 마약 중독성이 있는 마약의 지금 이제 우리 이 미국에 있는 학교의 운동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의 심각성이 있는데도 지난주에 해리스 부대통령이 국경을 방문했을 때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스탑할 것인지에 네. 대해서 제가 오늘도 이제 좀 그 유튜브 비디오를 좀 보고 왔는데 작년에 대선 그 토론 때에 민주당 후보들끼리 토론할 때에 누군가 질문하기를 이 국경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다 오라고 국경으로 오라고 받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2주 전인가에 그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이제 헤르시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 대통령들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의 이제 정책의 문제다. 네. 당신들이 오라고 그래서 가는 건 이 사람들이 가는 건데 이 세계에서 미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이제 누구는 오라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그 대권에 출마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놓은 게 있고 민주당 내에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그 나라가 싫어서 우리 미국으로 오면은 우리는 망명으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생각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건 정말 책임이 없는 말이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게 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놓고 있고 이제 손을 놓고 있고 마약이 막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들이 와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은 정말 정권으로서는 정말 무책임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방문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텍사스 주지사가 초청을 했어요. 네. 방문을 해달라 초청을 해서 방문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그날 여러 가지 이제 행사 일정을 마치고 그 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결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답은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출마한다 안 한다는 답은 하지 말고 그러면 출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단호하게 yes 그러더라고요. 출마할 예정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결정. 결정을 출마하겠다는 했는가. 결정이 아니고 출마 안 하겠다는 결정이 아니고 네.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결정. 지금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확실한 대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에 그렇죠. 출마하기 위해서 네. 펜스 부대통령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폼페오 그 국무장관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니키 헤일리도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이번에 팬데믹 동안에 아주 인기가 높아진 플로리다 주지사라든지 텍사스 주지사라든지 공화당 내에 많은 이제 대권 이제 후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쟁쟁하네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건가를 기다려야 돼요. 트럼프가 출마하겠다고 그러면은 다들 물러나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트럼프가 출마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겠죠. 그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엄청난 왜냐하면 열광적으로 트럼프를 따르는 지지 세력들이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예, 트럼프가 이제 지지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은 이제 지지받은 사람은 큰 이제 힘을 얻게 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제 어제 그런 식까지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날 방문한 같은 날 이제 그 뉴욕에 있는 검찰에서 연방 검찰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회사의 재무 담당 책임자 CFO를 이제 소송을 걸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건 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트럼프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이제 변호원 조사해온 내용을 비교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어떠한 혜택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분에게 겁을 줘서 이분이 실토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비즈니스 내부의 사정을 재무 담당 CFO니까 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 겁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다 이제 섞여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빨리 트럼프가 어떠한 언급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대선 오늘 이제 준비하고 있는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이제 결정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 2024년 대선 출마 관련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하느냐 예. 이 문제가 계속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예.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예, 같네요. 근데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좋은 정책을 많이 쓰긴 했지만은 그분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에 조금 이제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책임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첫
임기 동안에는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다가 처음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두 번째 출마하고 다시 당선이 되면은 상당히 다른 좀 세련된 정치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 부장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